태양 끝자락, 채광하며 부르는 지구의 노래, 천체의 춤사 조각, 시간의 길목에서 맺힌 우리 이야기, 별이 쏟아지는 품 안에서 시작된 무궁무진한 모험, 우주의 단서를 찾아 우리는 꿈을 안고 출발했다. 은하수의 작은 일부, 흩어져 떨어진 태양과 행성, 태초의 춤에서 피어난 우리, 우주의 소중한 아이, 지구의 자아가 푸른 물결의 순환 속에서 빛을 발하며 우주의 비밀의 새로운 문을 열며 담장을 넘어간다. 험난한 우주의 길에서 지구의 어깨 위에 실린 미래, 별들의 속삭임에 이끌려 끝없이 떠도는 모험자들, 우리의 뿌리는 우주의 품 안에 깊이 뿌려져 태양의 미소가 밝히는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쓴다. 우주여, 우리는 너와 함께 춤추며 별들의 손가로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다. 태양계에서 출발한 여정, 우리의 삶은 우주의 시로, 우리의 이야기는 무한한 우주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계와 우주를 향해 떠나는 인류의 도전과 태양, 수성, 금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태양계는 항성인 태양과 그 중력에 이끌려 있는 주변 천체가 이루는 체계를 말합니다. 태양계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지형 주계 열성으로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을 핵융합으로 태워서 엄청난 에너지와 빛을 방출합니다. 행성,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로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은 소행성대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지구형 행성과 바깥쪽에 있는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체의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과 화성은 얇은 대기권을 가지고 있고 금성과 지구는 두꺼운 대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유일하게 액체물이 존재하고 생명이 살고 있는 행성입니다. 목성형 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나 액체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왕성과 해왕성은 주로 물, 암모니아,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성형 행성은 모두 자체적인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소행성, 행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행성보다 작고 자신의 궤도를 정리하지 못한 천체입니다. 태양계에는 세레스, 명왕성, 하우메아, 마케마케, 에리스 등의 외소행성이 있습니다. 소행성, 행성보다 훨씬 작고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천체입니다.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와 해왕성 너머에 있는 카이퍼대, 산란 분포대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해성,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작은 천체로 태양에 가까워지면 얼음이 기화되어 꼬리를 만듭니다. 해성은 오르트 구름이나 카이퍼 벨트에서 출발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위성, 행성이나 외소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입니다. 태양계에는 200개 이상의 위성이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위성은 목성의 가니메데입니다. 유성체, 행성이나 위성의 대기권에 들어와서 불타는 작은 천체입니다. 유성체는 소행성이나 해성의 파편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는 약 46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분리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름은 중력과 자전에 의해 수축하고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이 되었습니다. 원반의 중심부에서는 태양이 태어났고 원반의 바깥부에서는 행성과 다른 천체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양계의 초기에는 많은 충돌과 변화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행성의 크기와 모양, 궤도와 자전, 대기와 표면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우주 탐사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주 탐사는 인간이 외부 공간을 탐험하기 위해 만든 무인 우주선인 우주 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 탐사선은 태양계의 여러 천체를 연구하며 지구 궤도, 달, 태양계의 행성, 소행성, 해성, 왜곡 등의 현상을 조사합니다. 이들은 우주의 기원 및 구조, 물리적 특성, 생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우주 탐사선의 역사는 1957년 10월 4일 소비에트 연방이 세계 최초의 인공 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간의 우주 경쟁을 촉발했습니다. 1959년 1월 소비에트 연방은 달 근처에 도달한 최초의 우주선인 루나 1호를 발사했습니다. 1959년 9월 발사된 루나 2호는 달 표면에 충돌한 최초의 인공 물체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달과 태양계의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다양한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미션으로는 1961년에 달 표면의 세부 이미지를 촬영한 레인저 1호 및 1964년에 화성에 접근하여 그 대기와 자기장을 측정한 마리너 4호가 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 미션은 달에 인간이 처음 착륙한 순간을 기록하였으며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을 걸어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9년 11월에 발사된 아폴로 12호는 달에서 물질을 수집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양대 강대국이 외계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1972년 3월에 발사된 파이오니어 10호는 목성에 접근하여 그 대기, 자기장, 반지, 위성을 연구했습니다. 1973년 4월에 발사된 파이오니어 11호는 목성과 토성에 모두 접근하여 그 특성에 관한 소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다른 국가들도 우주 탐사 노력에 참여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 ESA는 1985년 7월 2일에 할리의 해성에 접근한 지오토호를 발사했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미국과 ESA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태양계의 다양한 대상을 계속 탐사했습니다. 마스 오디세이 2001, 마스 익스프레스 2003, 스피릿 2004, 카시니 휴이겐스 2004, 뉴 화리즌스 2006, 큐리오시티 2011, 로제타 2014는 화성, 토성, 명왕성 및 해성을 탐사한 몇 가지 미션 중 일부입니다. 2020년대에는 중국, 인도, UAE 및 기타 국가들이 우주 탐사를 위한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중요한 미션으로는 중국의 테넨1 2020, 및 창어 5 2020, UAE의 희망 탐사선 2020,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2020, 및 인제뉴이티 2021가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은 우주의 기원, 구조, 물리적 특성 및 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인류의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적 성취는 우주를 탐험하는 인간의 꿈과 염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항성으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나 위성, 해성이나 행성 사이의 먼지에 빛과 열, 태양풍을 보내고 있으며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만유 인력을 통해 이들 천체의 운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뜨겁고 거대한 가스 덩어리로서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K로 높지만 표면 온도는 약 6000 K입니다. 그리고 약 139만 킬로미터의 지름을 가진 태양은 지구 지름의 약 109배이고 질량은 이에
1030kg으로 지구보다 약 33만 배 더 무겁고 부피 또한 지구의 144만 배입니다. 따라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를 차지합니다. 태양의 질량의 약 75%는 수소, 나머지 25%는 대부분 헬륨입니다. 총 질량 2% 미만이 산소, 탄소, 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은 중심핵에서 초당 4억 3천만에서 6억 톤의 수소를 태워서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빛이 방출됩니다. 태양의 뜨거운 코로나는 우주 공간으로 연속적으로 뻗어 있으며 여기에서 대략 100천문 단위 거리의 태양 권계면까지 뻗어 있는 대전된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이 만들어집니다. 태양풍이 만들어낸 성간 매질 속 거품 구조인 태양권은 태양계 내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입니다. 태양은 백색광을 내지만 지구 표면에서 볼 때 파란색 빛이 일으키는 대기 산란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와 대략 1억 4,960만 킬로미터 1천문 단위 떨어져 있으나 정확히는 지구가 매년 1월의 근일점에 도달해 가장 가까워지고 7월에는 원일점에 도달해 가장 멀어집니다. 빛이 태양을 출발하여 이 거리를 지나 지구까지 오는 데에는 약 8분 19초가 걸립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3이나 지구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6.4로 아주 밝게 보입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을 약 24,000에서 26,000 광년 거리에 두고 은하계 북극 방향에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약 2억 2,500만에서 2억 5천만 년에 1회 돌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하여 물뱀자리 방향으로 초당 550km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종국적 속도는 컵자리 또는 사자자리 방향으로 초당 370km가 됩니다. 태양은 현재 우리 은하 오리온8의 안쪽 경계 내 국부 거품 영역의 국부 항성간 구름 속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약 46억 6,721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앞으로도 약 50억 년 동안 주계 열성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에는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고 행성 성운을 만들면서 흰색 외성으로 수축할 것입니다. 수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태양에 가까운 행성으로 태양으로부터 평균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수성은 지구의 0.383배인 4,879 킬로미터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작습니다. 수성은 지구형 행성으로 표면은 암석과 충돌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 공전 주기가 88일, 자전 주기가 58일로 매우 짧습니다.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으며 표면 온도는 낮에는 700K, 밤에는 100K로 매우 극단적입니다. 수성은 약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풍에 의해 형성된 꼬리를 가진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밀도가 큰 행성으로 내부 구조는 철의 핵, 규산염의 멘틀, 암석의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까운 위치와 짧은 공전 주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수성은 태양과 가까운 쪽에 있을 때는 아침 혹은 저녁에만 볼 수 있으며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합성이나 극대 동방 등장 현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탐사하기 어려운 행성으로 지금까지 3개의 우주선이 수성을 방문했습니다. 1974년과 75년에는 미국의 마리너 10호가 수성을 3번 통과하면서 수성의 45%의 표면을 촬영하고 대기와 자기장을 측정했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의 메신저가 발사되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수성을 3번 통과하고 2011년에는 수성 궤도에 진입하여 수성의 100%의 표면을 촬영하고 대기와 자기장, 내부 구조 등을 연구했습니다. 2018년에는 유럽 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공동 프로젝트인 베피콜롬보가 발사되어 2025년에 수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금성은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으로 태양으로부터 평균 약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형 행성으로 크기와 구조가 지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금성의 표면은 극도로 뜨겁고 압력이 높으며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약 462도씨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금성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 공전 주기가 88일, 자전 주기가 243일입니다. 또한 금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유일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이는 금성의 하루가 지구의 하루보다 더 길고 해가 서쪽에서 뜨고 동쪽에서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성의 대기의 96.5%는 이산화탄소이고 나머지 3.5%는 대부분 질소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태양 복사를 가두고 온도를 극단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온실 효과를 만듭니다.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대기압의 약 90배입니다. 금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밀도가 큰 행성으로 내부 구조는 철의 핵, 규산염의 멘틀, 암석의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성의 핵은 전체 부피의 42%를 차지하며 용융 상태로 추정됩니다. 금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축이 기울지 않은 행성으로 계절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성은 태양과 가까운 쪽에 있을 때는 아침 혹은 저녁에만 볼 수 있으며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합성이나 극대 동방 등장 현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운명의 수레바퀴가 회전하며 우주의 신비에 매료되어 떠나는 여행. 지구의 푸른 물결, 화성의 붉은 풍경, 카이퍼 벨트의 어두운 신비로움, 센타우리의 눈부신 별빛이 이끄는 곳으로 프록시마에 가까운 접촉, 거대한 세계의 비밀, 우주의 미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탐험하는 용기, 별들이 노래하는 우주의 소리, 캄캄한 우주에서 빛나는 희망의 기미, 신비로운 우주의 대도서에 펼쳐진 끝없는 탐험, 그 속에서 우리의 꿈은 피어난다. 안녕하세요. 우주학개론 태양 개편 제2부로서 지구와 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으로 태양으로부터 평균 1.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지구형 행성으로 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 공전 주기가 365일, 자전 주기가 24시간입니다. 지구는 대기가 있으며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89도씨에서 58도씨로로 다양합니다.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풍에 의해 형성된 자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밀도가 높은 물질로 중첩된 고밀도 금속 중심부로 분화했습니다. 지구의 핵은 전체 부피의 17%를 차지하며 내부 핵과 외부 핵으로 구분됩니다. 내부 핵은 고체이고 외부 핵은 액체입니다. 지구의 멘틀은 전체 부피의 84%를 차지하며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구분됩니다. 지구의 지각은 전체 부피의 1%를 차지하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됩니다. 지구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행성으로 생명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는 우주 탐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까닭은 물과 공기, 적절한 온도, 자기장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생물권은 표면과 대기,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치며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달은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으로 지구로부터 평균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달의 표면은
암석과 충돌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 공전 주기가 27일, 자전 주기가 27일로 매우 짧습니다. 달은 대기가 거의 없으며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233도에서 123도로 매우 극단적입니다. 달은 약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풍에 의해 형성된 꼬리를 가진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은 밀도가 낮은 물질로 중첩된 고밀도 금속 중심부로 분화했습니다. 달의 핵은 전체 부피의 2%를 차지하며 용융 상태로 추정됩니다. 달의 멘틀은 전체 부피의 83%를 차지하며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구분됩니다. 달의 지각은 전체 부피의 15%를 차지하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됩니다. 달은 지구의 축 기울기를 안정화시키고 조수력을 발생시키는 등 지구의 계절과 기후 패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은 지구와 달의 위치 변화에 따라 삭과망, 초승달과 금음달 등 다양한 상을 보여줍니다. 달은 인류가 직접 탐험한 유일한 외계 천체로 1969년부터 1972년까지 6차례에 걸쳐 12명의 우주인이 달에 착륙하고 표면의 물질과 대기를 분석하고 생명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으로 태양으로부터 평균 2.28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형 행성으로 표면은 암석과 충돌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성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불을 뜻하는 화 HO를 써서 화성 또는 형혹성이라 부르고 서양권에서는 로마 신화의 전쟁에 신 마르스의 이름을 따 마르스라 부릅니다. 화성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 공전 주기가 687일, 자전 주기가 24시간 37분입니다. 화성은 대기가 거의 없으며 표면 온도는 낮에는 20도, 밤에는 마이너스 73도로 매우 극단적입니다. 화성의 대기의 95.97%는 이산화탄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질소와 아르곤입니다. 화성은 밀도가 낮은 물질로 중첩된 고밀도 금속 중심부로 분화했습니다. 화성의 핵은 전체 부피의 42%를 차지하며 용융 상태로 추정됩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 화산과 가장 큰 계곡인 메리너스 협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은 두 개의 작은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은 밤하늘에서 붉은 빛을 띠며 맨눈으로도 쉽게 관측이 됩니다.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6으로 태양, 달, 금성, 목성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태양계의 천체입니다. 화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탐사하기 어려운 행성으로 지금까지 6개의 우주선이 화성을 방문했습니다. 1965년에는 미국의 메리너 4호가 화성을 처음으로 근접 비행을 하면서 화성의 45%의 표면을 촬영하고 대기와 자기장을 측정했습니다. 1971년에는 소련의 마르스 3호가 화성에 착륙을 시도했으나 착륙 후 14.5초 만에 통신이 끊겼습니다. 1976년에는 미국의 바이킹 1호와 2호가 화성에 착륙하고 표면의 물질과 대기를 분석하고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1997년에는 미국의 패스파인더가 화성에 착륙하고 소형 로버인 소저너를 투하하여 표면의 바위와 흙을 조사했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의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화성에 착륙하고 표면의 미네랄과 바위, 흙을 분석하고 화성의 과거와 현재의 환경, 생명의 존재 가능성 등을 연구했습니다. 2012년에는 미국의 커리오시티가 화성에 착륙하고 표면의 미네랄과 바위, 흙을 분석하고 화성의 과거와 현재의 환경, 생명의 존재 가능성 등을 연구했습니다. 2016년에는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의 엑소마스가 화성에 착륙을 시도했으나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2018년에는 미국의 인사이트가 화성에 착륙하고 화성의 내부 구조와 지진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의 퍼시비어런스와 중국의 천문 1호가 화성에 착륙하고 표면의 물질과 대기를 분석하고 생명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원반 모양의 영역이 있으며 이곳에는 수백만 개의 작고 불규칙한 고체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소행성대의 소행성들은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서 남은 잔여 물질로 지구에 떨어질 수 있는 운석이 되기도 합니다. 소행성대의 질량은 달의 4%가량이며 가장 큰 소행성은 외행성인 세레스로 지름이 약 950km입니다. 소행성들은 탄소질, 규소질, 금속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목성의 중력적 섭동으로 인해 궤도 공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별빛 속으로 꿈을 펼치는 도전. 은하수의 푸른 흐름에 매료되어 별들의 노래가 이끄는 우리의 발걸음. 은하계에 감춰진 비밀을 풀어가며 우주의 퍼즐에 도전하는 용기. 은하수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여정. 은하수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여정. 별빛이 춤추는 우주의 무대. 도전의 열매는 언제나 달려온 곳. 평범한 것들이 특별한 순간으로 우주의 신비를 찾아 떠나는 우리의 도전. Thanks for watching. 우주의 신비 무한한 도전. 목성의 광휘, 토성의 아름다움. 천왕성은 얼음과 가스의 미로. 해왕성은 푸른 꿈의 나라. 목성의 푸른 눈 내리쬐는 황금. 토성의 고리에 춤추는 얼음의 미모. 천왕성은 신비한 자세로 미소 짓고 해왕성은 파란 안개로 감싸여 있다. 그 위성들은 춤추며 미지의 공간, 트리톤의 얼음 화산, 티타니아의 우아한 춤, 미란다는 작은 몸의 비밀을 품고 오베론은 침묵 속에 우아함을 띈다. 각자의 고리가 빛나는 무한 우주. 우리 눈에 비치는 그 순간이 더 큰 해피엔딩. 태양계의 신비는 끝이 없어. 우주의 미소는 우리의 꿈을 안아준다. 오늘은 우주학 개론 태양계 편 제3부로 목성 및 토성과 그 위성들, 천왕성, 해왕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 기체 행성입니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7억 7,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지구 시간으로 약 12년이 걸립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지닌 행성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위성은 총 79개입니다. 목성의 위성들은 크기, 모양, 구성, 활동성 등이 매우 다양하며 목성의 중력과 자기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목성의 가장 유명한 위성은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불리는 4개의 위성입니다. 이 위성들은 1610년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위성들입니다. 갈릴레이 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오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갈릴레이 위성으로 지름이 3642km입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로 수백 개의 화산이 존재하며 황과 황화물로 이루어진 화산재가 표면을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입니다. 유로파, 목성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갈릴레이 위성으로 지름이 3121km입니다. 유로파는 얼음으로 뒤덮인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얼음 아래에는 액체물로 이루어진 대형 해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파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천체 중 하나입니다. 가니메데, 목성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갈릴레이 위성으로 지름이 5,262km입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며 수성보다도 큽니다. 가니메데는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체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에는 고대의 얼음 지각과 새로운 얼음 지각이 혼합되어 있으며 크레이터, 협곡, 산맥 등 다양한 지형이 존재합니다. 칼리스토, 목성에서 가장 먼 갈릴레이 위성으로 지름이 4,821km입니다. 칼리스토는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표면을 가진 천체로 40억 년 전에 형성된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칼리스토는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수많은 크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칼리스토에도 얼음 아래에 액체물로 이루어진 해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6번째로 떨어진 행성으로 아름다운 고리와 다양한 위성들로 유명합니다. 토성은 1610년에 갈릴러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으로 관측되었으며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토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95배에 달하며 지름은 약 12만 536km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 기체 행성으로 고체 표면이 없습니다. 대신 토성의 내부에서는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압축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가 있습니다. 토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양의 메탄, 암모니아, 메탄 하이드레이트, 수증기 등 다양한 물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가장 두꺼운 구름은 암모니아 얼음 구름이며 이러한 구름층은 토성의 특이한 노란색 외관을 형성합니다. 토성은 고리 행성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토성의 고리는 수많은 작은 얼음과 바위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유명한 것은 A, B, C, D, F 고리 등이 있습니다. 이 고리들은 토성 주변을 둘러싼 원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력과 위성들의 작용으로 유지됩니다. 토성의 고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밝으며 토성의 고리를 통해 토성의 과거와 행성 형성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성은 많은 우주 탐사선들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나사의 카시니 훗 행성 탐사선은 2004년에 토성 궤도에 도착하여 토성과 그 위성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토성의 고리와 위성, 토성의 대기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타이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특히 유럽 우주국의 헤세이 프로브는 타이탄의 표면을 직접 조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와 다양한 위성들로 둘러싸인 미스터리한 행성으로 우주 탐사와 연구의 중요 대상 중 하나입니다. 토성은 태양계의 원시적인 과거와 행성 형성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탐사와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성의 위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흥미로운 천체들입니다. 토성은 현재까지 발견된 145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13개는 지름이 50km 이상입니다. 토성의 위성들은 크기, 모양, 구성, 활동성 등이 매우 다르며 토성의 중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토성의 위성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은 타이탄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진짜 대기를 가진 위성이며 대기는 주로 질소와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이탄의 표면에는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호수와 강이 존재하며 얼음과 유기물로 이루어진 지질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타이탄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천체 중 하나입니다. 토성의 두 번째로 큰 위성은 레아로 지름이 1527km이고 토성의 질량의 0.4%를 차지합니다.
레아는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크레이터와 밝고 어두운 반구가 있습니다. 레아는 자체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토성의 자기권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레아에는 얼음 아래에 액체물로 이루어진 해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성의 세 번째로 큰 위성은 이아페투스로 지름이 1471km이고 토성의 질량의 0.3%를 차지합니다. 이아페투스는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대조적인 반구 색채가 있습니다. 이아페투스의 어두운 반구는 타이탄에서 유래된 유기물로 덮여 있으며 밝은 반구는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아페투스에는 거대한 산맥과 협곡이 존재하며 토성의 자기권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토성의 네 번째로 큰 위성은 디오네로 지름이 1123km이고 토성의 질량의 0.1%를 차지합니다. 디오네는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크레이터, 협곡, 얼음 화산 등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디오네에는 얼음 아래에 액체물로 이루어진 해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오네는 토성의 자기권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토성의 다섯 번째로 큰 위성은 테티스로 지름이 1062km이고 토성의 질량의 0.1%를 차지합니다. 테티스는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크레이터, 협곡, 산맥 등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테티스의 가장 특징적인 지형은 거대한 크레이터인 오디세이아와 행성을 둘러싼 거대한 협곡인 이타카 카스마입니다. 테티스는 토성의 자기권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토성의 여섯 번째로 큰 위성은 엔셀라두스로 지름이 504km이고 토성의 질량의 0.1%를 차지합니다. 엔셀라두스는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크레이터, 협곡, 얼음 화산 등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남극지대에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제트를 분출하며 이는 토성의 이고리의 원천이 됩니다. 엔셀라두스에는 얼음 아래에 액체물로 이루어진 해양이 존재하며 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성의 일곱 번째로 큰 위성은 미마스로 지름이 396km이고 토성의 질량의 0.01%를 차지합니다. 미마스는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크레이터, 협곡, 산맥 등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미마스의 가장 특징적인 지형은 거대한 크레이터인 허셜로. 이 크레이터는 미마스의 지름의 3분의 1에 달하며 중심에는 6km 높이의 산이 있습니다. 미마스는 토성의 자기권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얼음과 가스로 이루어진 머토선체로 분류된 행성입니다. 그러나 천왕성의 내부 구조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적습니다.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대기를 가지고 있고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등의 다양한 화합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적어도 27개 이상의 위성을 갖고 있으며 티타니아를 필두로 오베론, 움브리엘, 아리엘, 미란다 등이 5대 위성으로 꼽힙니다. 천왕성의 위성들은 크기, 모양, 구성, 활동성 등이 매우 다양하며 천왕성의 중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천왕성의 위성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티타니아, 천왕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지름은 약 1578km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티타니아는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크레이터, 협곡, 산맥 등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티타니아에도 얼음 아래의 액체물로 이루어진 해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베론, 천왕성의 큰 달 중 하나로 티타니아 다음으로 큰 위성입니다. 오베론은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크레이터, 협곡, 산맥 등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오베론은 지질 활동의 부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엘, 천왕성의 큰 달 중 하나로 지름은 약 1157km 정도입니다. 아리엘은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은 크레이터, 협곡, 평원 등이 관찰되며 그 중에서도 크레이터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아리엘은 지구와 유사한 지도가 제작되었습니다. 움브리엘, 천왕성의 큰 달 중 하나로 지름은 약 1170km입니다. 움브리엘은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은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움브리엘은 얼음 아래 액체물로 이루어진 해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란다, 천왕성의 달 중에서는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며 지름은 약 472km입니다. 미란다는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는 깊은 협곡, 절벽, 크레이터, 평원 등이 존재합니다. 미란다는 단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으로 얼음과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1781년에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그리스 신화의 바다에 신 넵투누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지구 시간으로 약 165년이 걸립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양의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등 다양한 물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가장 두꺼운 구름은 암모니아 얼음 구름이며 이러한 구름층은 해왕성의 특이한 파란색 외관을 형성합니다. 해왕성에는 현재까지 발견된 14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밝은 위성은 트리톤으로 해왕성 위성의 질량의 99.5%를 차지합니다. 트리톤은 해왕성과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는 유일한 큰 위성이며 얼음 화산과 질소 경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톤은 태양계에서 지질학적으로 활성화된 몇 안 되는 자연 위성 중 하나입니다. 해왕성의 다른 위성들은 대부분 20세기에 발견되었으며 이름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알렉산더 포프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정령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해왕성의 위성들은 크기, 모양, 구성, 활동성 등이 매우 다양하며 해왕성의 중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왕성에는 파편으로 이루어진 희미한 고리 구조가 있는데 1960년대에 고리의 존재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1989년에 보이저 이 호위 탐사를 통해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해왕성의 고리는 5개의 주 고리와 여러 개의 부 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얼음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왕성의 고리는 토성의 고리와 달리 어두운 색을 띠고 있으며 이는 고리를 이루는 물질이 태양의 복사에 의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으로 표면 온도는 약 마이너스 218도에 이릅니다. 하지만 행성의 내부는 뜨겁고 압력이 높으며 액체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2100km에 달하는 폭풍이 대기를 휘젓고 있습니다. 해왕성은 맨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태양계에서 가장 은밀하고 신비로운 행성입니다. 해왕성을 방문한 유일한 우주선은 1989년에 해왕성을 통과한 보이저 2 혹분이며 이 우주선은 해왕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원시적인 과거와 행성 형성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탐사와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의 신비, 무한한 도전. 목성의 광휘,
토성의 아름다움, 천왕성 얼음 위로, 해왕성 푸른 꿈의 나라, 각자의 골이 빛나는 무한 우주, 우리 눈에 비치는 순간이 큰 해피엔딩, 우주의 미소, 우리의 꿈을 안아준다. Thank you for subscribing and watching. 푸른 바다를 떠도는 마젤란의 향수, 대항해 시대의 용기, 인류의 꿈을 꾸다 명왕성에서 카이퍼 벨트의 경계를 넘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이르는 광속의 여정, 삼중성계에 빛나는 별들을 따라 외계 행성의 문을 열다 험난한 우주를 항해하는 우리의 발걸음, 끝없는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색깔의 꿈, 별들의 춤에 몸을 맡기며 노래하고 외계 행성의 미지를 탐험하는 도전의 영혼, 광속으로 날아가는 인류의 용기, 우주의 신비를 향한 끝없는 열망, 그 꿈을 향해 항해하는 이 시대의 모험, 우리의 손에 닿을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은 우주학개론 제15강에서는 명왕성, 카이퍼 벨트, 광속에 대한 인류의 도전과 꿈 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제9행성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06년에 외소 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명왕성은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름은 약 2376km입니다.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39.5억 km 떨어져 있으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48년이 걸립니다. 명왕성은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하루가 약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왕성은 5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것은 카론입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의 궤도 너머에 위치한 태양계의 원반 모양 영역입니다. 그것은 태양으로부터 약 30에서 55AU,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는 태양계 형성 후 남은 것으로 여겨지는 수백만 개의 얼음 물체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외소 행성이나 해성으로 분류됩니다. 카이퍼 벨트의 가장 유명한 천체는 명왕성이며 그 외에도 에리스, 마케마케, 하우메아 등이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의 외곽 영역에 있는 얼음 물체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나 두 지역은 거리와 모양,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의 궤도 너머에 위치한 원반 모양의 영역으로 태양으로부터 약 30에서 55AU,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는 태양계 형성 후 남은 것으로 여겨지는 수백만 개의 얼음 물체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외소 행성이나 해성으로 분류됩니다. 카이퍼 벨트의 가장 유명한 천체는 명왕성이며 그 외에도 에리스, 마케마케, 하우메아 등이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의 중력장 안쪽에 위치하며 때로는 외부 천체들의 중력에 의해 이끌려와 태양계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으로부터 약 5,000원에서 10만 AU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되는 훨씬 먼 우주 영역입니다.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균일한 공간 영역으로 추정되는 카이퍼 벨트와 달리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둘러싼 얼음 물체로 이루어진 구형 구름으로 여겨집니다. 오르트 구름에는 약 1조 개의 물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대부분은 장주기 해성의 근원으로 믿어집니다.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의 역사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은하는 알파 은하가 아니라 큰 개자리 외소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로 태양계로부터 겨우 25,000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알파 은하는 은하가 아니라 삼중성 체계로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들입니다. 이 별들은 알파 센타우리 A, B, E로 구분되며
C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도 불립니다. 알파 센타우리 체계에는 두 개의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도는 암석형 행성 프록시마 B고, 다른 하나는 알파 센타우리 B 주위를 도는 가스 행성 알파 센타우리 B입니다. 프록시마 B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으로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항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B는 2012년에 발견된 최초의 알파 센타우리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목성의 1.13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항성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표면 온도가 1200도에 이릅니다. 이론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광속에 가까운 속력을 낼 수 있는 물질은 질량이 없는 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광자는 전자기파의 에너지 양자로서 진공에서 정확히 광속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중성미자는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광속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질량이 있는 물질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 광속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량이 있는 물질도 광속의 몇 %까지 속력을 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 우주선은 광속의 약 0.1% 정도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에너지 입자, 가속기에서 가속된 입자들은 광속의 99.999%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공간에서 광속에 가까운 속력을 낼 수 있는 물질은 질량이 없거나 매우 작은 물질이며, 질량이 있는 물질은 에너지의 한계로 인해 광속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광속의 절반의 속도 이상으로 가속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광속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광속의 절반의 속도 이상으로 가속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광속의 절반의 속도 이상으로 가속하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웜홀이라는 우주의 단축키를 이용하면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알코브 드라이브라는 가상의 우주선 엔진을 이용하면 광속보다 빠르게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아직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물리학의 기본 법칙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속의 절반의 속도 이상으로 가속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가능하다고 해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알코브 드라이브는 미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알코브가 1994년에 제안한 가상의 우주선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우주선의 앞뒤에 공간을 왜곡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우주선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주변의 공간을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어서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금지하는 광속 이상의 속도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코브 드라이브는 아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론적인 모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런 물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코브 드라이브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하는 중력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학의 기본 법칙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브 드라이브는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가설이며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웜홀이라는 우주의 단축키를 이용하면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텔레포트,
또는 양지얼킴이라는 현상을 이용하면 광속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아직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물리학의 기본 법칙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가능하다고 해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핵융합 플라즈마, 반물질, 기타 여러 엔진들은 모두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우주선 엔진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엔진들을 실제로 구현하거나 테스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핵융합 플라즈마 엔진은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고속으로 분출하여 추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엔진은 광속의 10%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반물질 엔진은 물질과 반물질이 충돌하여 방출되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하여 추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엔진은 광속의 5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기타 여러 엔진들은 다양한 이론적인 모델들로 웜홀, 알코브 드라이브, 텔레포트 등을 이용하여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엔진들은 아직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물리학의 기본 법칙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융합 플라즈마, 반물질, 기타 여러 엔진들은 모두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우주선 엔진이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항행 기술은 삼각돛과 나침반이었습니다. 삼각돛은 역풍을 거슬러 항해할 수 있게 해주고 나침반은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무역하게 하였습니다. 우주돛 단배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우주선입니다. 우주돛 단배는 돛을 펼쳐 태양광을 반사하면서 반작용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우주 돛단배는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우주 탐사에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우주 돛단배에 엔진을 장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 전지판을 돛에 설치하여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를 이용하여 이온 엔진이나 전자기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레이저나 입자빔을 돛에 쏘아서 추가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있으며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많은 과제와 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해 시대의 항행 기술을 우주 돛단배의 구현에 응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행성에 태양광 반사판을 설치하면 우주 돛단배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지구 밖에 여러 행성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태양계 밖의 행성에 설치하려면 더욱 더 어렵습니다. 우주 돛단배로 태양광을 비추는 것은 정밀한 제어와 조준이 필요합니다. 돛단배의 궤도와 방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계속해서 비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양광을 비추는 것은 우주 돛단배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열이 과도하게 쌓이면 우주 돛단배의 구조가 변형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을 비추는 것은 우주 돛단배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힘이 과도하게 쌓이면 우주 돛단배의 궤도가 불안정해지거나 탈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반사판을 지구 밖의 여러 행성에 설치하고 그 우주 돛단배로 비추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젤란의 흔적을 따라 우주의 오디세이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넓은 우주를 통과하며
명왕성을 지나 카이퍼 벨트를 향해 나아갑니다. 빛의 속도로 영향력의 무한한 영역 트리너리 별을 넘어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높이를 향해 먼 우주에서의 명불허전한 춤, 지식을 향한 우리의 탐험. 지연없는 여정입니다. 우주의 바람과 별빛으로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외계 터전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도전에 맞서고 꿈을 키우며 인류의 정신, 빛나는 불꽃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행성의 비밀을 탐험하며 탄생할 음악을 품은 탐험의 심포니. 빛의 속도로 우리의 열망이 솟아오르며 우주의 꿈을 영원히 더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꿈과 두려움 없는 날들, 인류는 별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우주의 바다를 항해합시다. 알려지지 않은 미래, 그곳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구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